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락을 거듭하며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FOMC를 앞둔 중요한 날이자 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새로운 달에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또 이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이슈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교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날이죠.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혼조세 끼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혼조세를 일단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11월에 대응할지 전체적인 그림 오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골드는 FOMC 경계감에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반등하며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최대 정유업체 순이익 감소로 수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GDP가 0.2%로 발표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상품군들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39% 내린 11,4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26% 하락한 온스당 1,6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48% 빠진 배럴당 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4% 내린 0.9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뉴욕 증시가 이 개장 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CPI에 따라서 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 당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요즘에 미국 나스닥이든지 S&P든지 다우든지 상관없이 네.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조금은 한계에 다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제 조금은 힘에 붙인 그런 지수대가 일단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자, 쭉 크게 늘리면 이게 이제 2022년이죠. 2022년에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만 포인트가 굉장히 상징적인 기점입니다. 만 포인트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점이기 때문에 만 포인트를 크게 깨려는 그런 도전은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복귀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기본적 분석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월 2일 날 FOMC가 있죠. FOMC가 있을 때 여기에서 금리가 0.75% 정도 오를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은 지금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크게 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빅테크 기업,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의해서 급등락이 조금 추세가 형성되는 그 정도 일단은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21선을 터치하면서 굉장히 좋게 내려오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여기도 21선 터치를 하고 여기도 터치를 하면서 하락장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차트의 모습 일단은 보이다가, 여기에서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지금에서 어떤 롱 포지션을 간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봉 차트를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분봉 차트로 단기적인 전략, 단타 매매나 스캘핑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이 한 26분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5일선 밑에서 계속 일단은 놀고 있다. 자, 5일선과 21선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드리는 라인이고, 지금 보면 뉴욕장 시작한 다음에 밑으로 조금 빠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지금 21선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11,260 라인 정도, 11,260 라인 정도 일단은 일봉상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과 5일선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오늘은 낫겠다. 제가 어떤 지점을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테이블 드리자면 3분봉에 5일선, 21선 일단은 세팅을 하시고요. 5일선과 21선 맞고 떨어지는 반등시 매도죠. 반등시 매도를 가시는 편이 오늘은 좀 나아 보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롱 포지션을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숏으로, 숏이라는 거는 매도 전략이긴 한데 짧은 매도입니다. 짧은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일단은 11월 2일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매도 포지션 5일선과 21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또 5일선과 21선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일 투자 전략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임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이제 중국 최대 정유업체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봉쇄 정책 지속이 되면서 수요 우려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5% 내린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5일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전략 말씀을 계속 드리죠. 수요, 공급. 자, 수요로 인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그래서 5일이 가격이 떨어지는, 예, 이런 전략 하나. 공급으로 인한 거는 오펙에 의한 감산이나 아니면 증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굉장히 쉽게 5일 종목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20시부터 5일을 계속적으로 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드는,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방금 전에 추세를 잠깐 줬습니다. 자, 박스 계속되고 있죠? 박스 계속되다가 방금 전에 추세를 살짝 위쪽으로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좀 길게 들려볼게요. 길게 들려보면 오늘은 일단은 하락장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에 의한, 물론 이제 수급이 절대적입니다만 수급에 의한 일단은 그런 패턴의 모양보다는 어떤 이슈에 의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물대 뭉쳐 있어요. 그물대 일단은 뭉쳐 있기 때문에 일목상 여기를 오버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수 포지션을 지금 보시려면 89달러 이상에서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 포지션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입니다. 뭐 84달러, 85달러 여기 있죠?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목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라. 일목 안에서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추세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 손절만 따일 수가 있으니까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89달러. 89달러 이상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거고요.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5달러 정도, 최대 85달러네요. 85달러를 뚫으면 그때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보는데 왜 위에서 보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에서는 이 그물대 있잖아요. 이 그물대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물대에서 그물대를 벗어난 매도 포지션,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익절 틱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물대 안에서는 가격 버리시고 그물대 밖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정하셔서 그때 들어가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관망 전략을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89달러 선에서 매수를 하고 또 85달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착해 빠졌어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신 게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근 천연가스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고 상승 반전하는 것을 보고 선물 매수를 했는데요. 홀딩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11%대 상승하면서 지금 6.35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착해 빠졌어님 전번에도 한번 천연가스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 주특기 종목이신 것 같고요. 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네, 지금 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진입 가격을 올려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봉상 일단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진정한 반등이냐? 그걸 보면 일단은 쌍봉 다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 5일선하고 21선 먼저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일봉상 골든 크로스가 일단 나오지도 않았고, 매수는 이 아래쪽에서 일단 잡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일단은 보여져요. 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착해 빠졌어님. 네, 5.5달러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5.5요? 예.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최저가 지금 4.9인데 5.5에 딱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신 거고, 아마 이봉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봉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음봉 3개를 메우는 이 봉들이 지금 나왔고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절 잘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 일단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고가와 저가를 지금 깨고는 있어요. 제가 연필로. 자, 여기 고가와 일단 여기 저가를 깨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쌍봉 매매 기법에서 이걸 살짝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깨는 거는 일단은 당연합니다. 그럼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자, 5.5달러 들어가셨으면 홀딩하면서 여기 보시면 5.5달러는 지금 안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5.5달러 정도에서 좀 지워드릴게요. 자, 5.5달러 정도에서 반등을 주고요. 5.5달러를 찍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5.5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선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매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5.5달러를 안 깨고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5.5달러 본절의 것이고요. 최소한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해 빠졌으니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더 큰 수익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이 달러가 또 다시금 111선,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대로 레벨을 높이면서 상대적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6% 내린 1,6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해서는 당일 어떤 투자 스탠스가 필요할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도 연이어서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요즘에 상품들이요. 예.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좀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네. 손절 정말 잘 거셔야 되고 일손실 픽스하셔야 되고 매매수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한 매매죠. 사실은 이게 뇌동 매매가 아니라 네. 건강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잠깐 보면 여러분, 자 지난주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해드렸는데 잠깐 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쌍봉이었죠. 쌍봉이었습니다. 쌍봉이었는데 지금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전저점을 뚫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전저점을 뚫기는 했는데 몇 틱 못 뚫었어요. 몇 틱 못 뚫었어도 일단은 뚫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타임이 일단은 한 파동이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부터 다시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리셋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차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은 다 동일합니다. 자, 박스를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레이딩 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우고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잠깐 보시면 분봉도 자, 요렇게 보면은 조금 추세를 준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세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서 추세를 좀 줬고 이 정도 해서 추세를 조금 줬고 해서 먹을 만큼은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걸 좀 늘려보죠. 좀 늘려보면 자 구간 체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도 사실은 먹을 게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도 사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잠깐 그리고 유럽장이죠. 유럽 시장 시작하는 요 사이에 잠깐 먹을 게 있었고 박스를 지금 그리면서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골드는 이제 나스닥과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던 거는 나스닥과 골드가 반대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건데 이제는 커플링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 기법을 보면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5일선과 21선이 교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았고요. 아까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추세를 한두 번 정도 준 것 빼고는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꽈배기 모양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이평선들이 꽈배기 모양처럼 5일선과 21선이 골든과 데드를 그렇게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가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추세를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줄지언정 어떤 롱 포지션이나 이런 우리가 굉장히 조금 틱수를 많이 수익을 많이 내면서 갈 수 있는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관망 사인 제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도 23시가 넘어 있고요. 오늘 별다른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골드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11월 6일부터 서머타임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는데 지금 며칠 동안이라도 골드는 9시 반, 그러니까 달러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9시 반에 발표가 나기 때문에 9시 정도부터 골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장이 밤 10시 반에 시작하더라도 골드나 골드 매매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그렇게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지금 현재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고 있고 또 이 9시부터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 팁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골드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된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7% 뛰어오른 것으로 나오면서 이제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 오늘 유로 흐름은 0.63% 내린 0.99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금 페리티가 깨진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역시 오늘도 매도 전략 들어주셨네요. 유로 파운드 예. 되게 쉽죠? 상당히 쉬운 종목입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는데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금리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그렇죠. 금리는 뭐예요? 화폐의 가치다. 그렇죠.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며칠 있다 올리죠. 0.75% 정도 올릴 건데 그러면은 유로존이 금리를 일단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게 CPI가 10%가 넘었어요, 여러분. CPI가 10%가 넘었으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대로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1%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죠. 경기 침체 때문에. 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또 문제가 생기죠.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여러분 제가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올려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굉장히 용감한 용자다. 예, 물론 자기들의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버텨줘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에요. 사실상 미국과 반대되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세계에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봤자 조금밖에 못 올리고 있어요. 왜 못 올리죠? 경기 침체가 올까 봐 못 올려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아이러니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이에요. 경기 침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안 올리는데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이고, 자, 뭐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기회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 굉장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자, 쭉 늘려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속적인 매도 타이밍, 그리고 제가 한 두어 번 팁을 드렸죠. 자, 동그라미 친 게 저번 주에 동그라미 친 건데 제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 왜 안 지웠느냐? 금리를 못 따라가요. 미국의 금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페리티도 깨지고 지금 유로, 파운드 다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되는데 그럼 그 매도 포지션을 언제 잡을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 지속적인 매도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데드 크로스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셔야겠나요? 만일에 내가 당일에 전략을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5일선과 21선 밑에서는 매도를 보시면 돼요. 5일선과 21선 이탈하면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매도 포지션 가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매도 전략. 그렇죠? 자, 롱 포지션 가시는 분들. 롱 포지션은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홀딩을 오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롱포 가지실 분들은 어디서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 5일선이 꺾였죠, 여러분. 자, 다 지우겠습니다. 5일선이 지금 여기에서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선은 수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봉이 3개가 떴어요. 그러면 음봉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자,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 뜨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음봉 2-3개 정도 떠버리면 이 5일선이 21선을 넘는 데드크로스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입 포인트는 어디다?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곳이 바로 유로의 파운드에 그리고 다른 통화들의 포인트다. 진입 포인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음봉이 한 2-3개 정도 더 나오면 이게 꺾이겠죠? 꺾였을 때 뭐 이번 주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금요일에 조금 불안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든 진입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로 쉽죠? 예, 유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유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모두 한번 세워봤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도 해결해 가시고요.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3분기에 이 성장률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ECB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금리를 급등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을 맞은 뉴욕 증시, 또 앞으로 FOMC 그리고 또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시장 마수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일단은 PC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먼저 일단은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타이틀 보시면 연준의 피봇은 시기상조. 하지만 시장은 반응 중인데, 자, PC 일단은 보시면 쭉 보세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예상 외로. 굉장히 조금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원개인 소비 지출만 조금 줄었고, 거의 시장과 부합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조금 오를 거라고 봤는데, 그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와 부합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넘어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섭게 왔습니다. 매수 쪽으로. 자, 연준이 지금 피봇,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죠. 왜냐? 칼을 뽑았는데 자기가 폴 볼커가 될 거라면서 연준이 칼을 뽑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뭔가 전환을 하지는 않을 거다.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시장은 반응 중이죠. 사실은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FOMC
인터뷰에서 우리 파월 의장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준에 대항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 연준의 피봇은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으로 피봇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죠? 물가가 더 높아지면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해지고 고통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봇은 여러분들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반응 중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일단 봐야 되는데, 자, 11월 2일 날 0.75%의 금리 인상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0% 정도 돼요, 금리가. 그렇죠? 4.0% 정도 되면 연준에서 4.4에서 4.5 정도로 일단은 올해 맞출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럼 12월에 어떻게 될까요? 12월에는 한 0.5 정도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4.5 정도에서 일단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올해 금리의 상단은 일단은 맞춰져 있는 상태다.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럼 또 문제가 되겠죠. 자, 4.5. 자, 12월 달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자, 이게 속도 조절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속도 조절이 아니라 연준에서 4.5를 맞추기 위해서 0.5를 그냥 올리는 것 뿐이다. 속도 조절은 아니지만 시장은 어떤 조그만한 이슈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속도 조절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이슈에 계속적으로 반응 중이다. 자, 그럼 과연 시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일단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2년입니다. 22년도에 1년 동안 제가 대세 하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자, 6월에서 8월입니다, 여러분. 6월에서 8월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7% 정도의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저점을 깰 것이다. 저점을 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점을 깨서 1,400에서 1,500 라인을 갈 거라는 제 예측에 부합을 했고, 또한 뭡니까? 1,400에서 1,500 라인에서 아마 한번 튕길 것이다. 위로 솟구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 과연 시장은 지금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과연 시장이 지금 매수 변곡이 나온 것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건데, 여기에 관해서는 시장의 저점이 어딜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제가 6월에서 8월 굉장히 큰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밑으로 일단은 전 저점을 깨고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그 기술적 분석을 지금 좀 보여드리며, 이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제가 보여드렸고, 노란 톡방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차트 기술적 분석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어떤 추세가 일단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하면 이 추세는요, 여러분, 반등을 꼭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1년 내내, 2년 내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반등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냐.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반등은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의 반등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라인이, 자, 이 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분의 1인 13,918 라인. 이게 50%의 자리였습니다. 13,918 라인을 뚫고 안착이 되면 제가 관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13,918 라인 찍지 않았습니다. 13,740 라인 정도를 찍고 다시
시장은 하락을 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려져 있네요. 네, 다 지우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 시장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제가 직선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까지의 하락분. 네. 2분의 1 라인. 2분의 1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740포인트만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추세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 대추세선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대추세선을 일단은 좀 이렇게 긋겠습니다. 긋고 시장이 어디까지 반등을 주느냐가 중요하죠. 최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포인트가 바로 50% 선이고, 이 선이 어디냐면 12,112선입니다. 자, 메모해 두세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12,000 하나, 하나, 둘입니다. 이 50%의 선을 넘고 이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의 룸이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변곡점을 찾기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매수 매도의 변곡점을 찾기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신의 영역에 가까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차트상으로.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가 갈 수 있고,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보여드렸던 게 바로 50% 구간이다. 이 50% 구간은 12,000 하나하나 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 하나하나 둘 라인을 뚫고 간다라고 하면 어떤 매수에 대한 매수의 익절로서의 어떤 룸이 나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내리고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연준의 피봇은 아직 시기상조, 하지만 시장은 지금 반응 중이다. 12월 2일까지는 굉장히 많이 박스장을 그리면서 반응을 할 것이다. 자, 중간선거도 일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선거. 자,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자, 왼쪽 차트는 뭐냐면, 제가 어차피 지금 강연회도 끝났고, 어떤 시장의 1,400에서 1,500 라인까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오픈을 해드리면, 자, 신세계 리턴즈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적도 있고, 강연회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NDR에서, 리서치 회사입니다. NDR에서 올해 S&P의 흐름에 관해서, S&P 흐름에 관해서 일단은 예상을 한 거고요. 자, 이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게 최고점입니다. 올해 초고요. 최고점이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1,400에서 1,500 라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S&P 차트기는 한데요, 나스닥에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선거 즈음에서 시장이 크게 V자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일단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라인을 따지다 보면 이 라인 정도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요. 이 라인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의 반등이 여기에서도 그려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인이 바로 12,112 라인입니다. 12,112 라인을 딛고 올라서면 전 고점이에요. 여기가 전 고점인데, 이게 16,000포인트까지 가는 건 아니고 14,000에서 14,000에서 1,500포인트의 룸이 일단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일단은 오를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목요일 아침에 영상 찍어서 차트 기술적 분석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가 굉장히 지금 기대감에 물씬 차 있고 과연 12,112라인을 넘어서 V자 반등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할게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하면 잠시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리 보는 미국 중간선거인데 예. 요거 여러분들 어떤 정치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예. 어차피 중간선거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 건 데이터상으로 일단 입증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FOMC가 지금 2일에 있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중간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멘트들, 시장 친화적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고요. 상원은 굉장히 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 이거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거에 관심이 높은가인데, 단연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상원이 굉장히 박빙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까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거의,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니지만 우리 선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박빙인 상황이 전개 중이에요. 그러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센 멘트들이 나올 거고, 자, 11월 2일 날 파월의 멘트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올 것이다. 0.75%를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끝나고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에서 시장 친화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장 친화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반등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0.75를 올린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2일 날 0.75% 금리 인상 나오고 나서 파월의 인터뷰 플러스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도 여러분들 뉴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3시에 나오게 되는 또 11월 FOMC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12월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인상으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연말까지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시장 변곡점을 체크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JP 모건 역시도 내년 말까지 연준 피봇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선물 보기 전에 잠깐 한 10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어떤 걸까요? 자, 연준 피봇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연준이 피봇을 안 하더라도 예. 지금은 제가 이제 관점을 이제 조금씩 매수 관점을 돌려야 될 시기예요. 피봇이 안 되더라도 시장은 중간 선거나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국내 선물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국내 시장. 글쎄요, 뭐 아직은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박스장이 12월까지는 계속 되리라 봤는데 일단은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5일선과 2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단편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61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61선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2022년에 초반 살짝 빼고, 그리고 초반 살짝 빼고는 61선 라인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여기죠. 6월에서 8월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잠깐 61선 위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검은색 선이 61선인데요. 이 61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격들이 형성돼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보시려면 최소한 61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라인이 51선과 21선을 제가 보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61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61선은 뭡니까? 3개월이거든요. 국내 선물은 3월물이잖아요. 3개월물이기 때문에 61선 여러분들 차트에 세팅하시고 지속적으로 보는 연습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일단은 나왔습니다.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아까 그 유로화, 파운드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타점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61선을 지지하고 위로 올라갔을 시에, 어떤 시장의 변곡이 나왔을 시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일단은 상승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61선 지지하면 이때 매수 보시면 되고요. 61선 밑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매도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 분석도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보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따라가고는 있는데 스프레드가 지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본적 분석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이제 중간 선거 등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지만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61선을 잘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마스터님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챙겨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준의 피봇은 없을지라도,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단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저도 매수 변곡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제가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다운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긴축의 시대여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덜 올지언정 네. 지금 저도 매수 변곡점을 일단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도 요정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보면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매수 변곡점을 찾고 있다.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 한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진단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